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충남도 넓은 갯벌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지역의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였죠. 충남 서천을 비롯해서 지금 고창, 신안, 보령, 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네. 소식이 지금 들렸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의 갯벌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지난해 되었는데요. 이제 세계유산은 이제 자연유산 그리고 네. 이제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연유산은 이런 서식지나 경관 자원 등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네. 구역으로서 이렇게 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곳 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선정을 통해서 이제 지정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거 지정을 받은 것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한국 갯벌은 생물 다양성 이제 보전을 위한 이런 자연 서식지로서의 네. 그런 굉장히 높은 가치를 특히 이제 철새가 지나가는 이 중간 기착지로서의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인정을 받아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갯벌, 그리고 또 특히 충남의 갯벌이 가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풀어보고 가면 어떨까요? 네, 서해안의 갯벌에 이제 굉장히 우수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갯벌이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자연적인 이 지형이고요.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이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네. 또 충남의 갯벌에는 특히 이제 해안 사구라고 불리는 이 모래 언덕이 곳곳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해안 사구가 바로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그 해안가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많은 담수를 또 지하에 머금고 있어서 그 주변에 사는 그런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갯벌은 바로 이제 자연이 낳은 가장 완벽한 생물의 서식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다양한 생태계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수산자원, 이 어류의 산란장이나 이런 생육장으로서의 네.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어서 이 해양 생물의 그런 생산적 가치가 매우 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탄소 중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갯벌이 지금 탄소 중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갯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2050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네. 2050년까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양만큼 그만큼 실질적인 어떤 추가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그만큼을 감축해서 이제 중립 상태를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갯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탄소를 이제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 갯벌이 가장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실제로는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약 26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네. 이를 자동차 대수로 따지면 연간 한 11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만큼의 분량을 이 갯벌이 이제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양에서 흡수되는 이런 그 탄소 흡수원을 우리가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특징이 한번 흡수된 이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재방출하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뭐 다양한 탄소 흡수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풀을 나무를 이제 조경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그린 카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린 카본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나무 가지가 이제 부러진다든가 나무가 이제 죽는다든가 얼마 전에 큰 대형 산불이 네. 난다든지 하는 이런 자연적인 이런 훼손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다시 이제 부패를 한다든지 하면서
중간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다 방출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만큼 많이 감축하는 만큼 또 다시 이 방출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 블루카본의 경우에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지 않고 흡수한 탄소를 계속 갯벌에 지중으로 묻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양을 탄소를 또 흡수를 하지만 네. 재방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네.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누적되는 탄소 감축량으로서는 갯벌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갯벌을 복원해서 잘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충청남도 탄소 중립 2040 계획과 해양수산 분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지금 도내에서는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훼손된 갯벌을 보관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그동안 주로 이제 갯벌 복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갯벌의 한 30% 정도 면적들이 네. 네, 이제 간척으로 이제 없어 사라졌는데 네. 이런 그동안 사라진 간척된 이런 갯벌을 일부를 또 이제 그런 또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갯벌들을 다시 갯벌로 돌리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이제 해왔었는데요. 네네. 그런 사업들은 이제 계속 추진이 되는 것들이고 이번에 다시 추가적인 이제 갯벌 복원 사업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갯벌 조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뭐 조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식생을 갯벌에다가 이제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도 조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갯벌 조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제 추진되는데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바와 같이 탄소의 이제 추가 흡수원을 우리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사실 기존에 우리가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네. 이 기존에 있던 갯벌 자체가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은 추가적인 이제 감축량으로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원래 있었던 탄소 흡수원에 대해서는 탄소 감축량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네. 어떤 인간의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네, 어떤 탄소 감축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탄소 감축량을 이제 인정해주는 네.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갯벌에 이렇게 식생이 없는 갯벌과 네. 갯벌에 이제 이런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네, 바다 환경에서도 네네.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염생 식물들이 군락이 이렇게 조성된 이런 갯벌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갯벌을 비교했을 네. 때 이렇게 식물 군락이 있는 갯벌이 비식생 이제 갯벌에 비해서 네. 한 70에서 80% 정도 더 많은 탄소 흡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비식생 갯벌에 이런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식생을 좀 조성을 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 량을 네. 네, 한 70에서 80%까지 더 확보하겠다 하는 네.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갯벌에 이렇게 식생이 조성이 가능한 곳을 적지를 네. 잘 선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이런 갯벌 식생을 조림을 한다고 하면 네.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또 그것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자연재해를 또 막아주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축량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갯벌 조립 사업 대상지로 지난 3월에 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이 선정이 된 거죠. 네, 네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해수부에서 이제 개소당 150억 정도의 네.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시범 사업을 전국에 4개소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선정을 했는데 충남도에 이제 2곳이 전국 4곳 중에 충남도에 이제 서산과 태안 한 곳이 정해졌는데 전국에서 이제 절반 이상의 사업지를 충남이 이제 확보를 한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 충남도하고 각 시군 지자체가 네. 이런 그 탄소 중립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이런 의지와 네. 예,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충남도에 있는 갯벌의 우수한 가치를 국내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갯벌 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전문가들과 이제 현장 세미나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논의가 좀 이뤄졌나요? 이 갯벌 조림이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좀 장기간, 긴 기간을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긴 프로젝트인데, 네. 이제 이 그러니까 이 갯벌에다가 어떤 식생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치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무 갯벌이나 갖다가 이런 어떤 식생을 조성을 갖다가 어떤 씨를 뿌리고 그 뿌리를 심는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갯벌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식물을 거기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또 이 식물이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특히 그 육상에서 들어오는 담수가 적당히 유입이 되어야 되고 네. 또 이것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장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기존에 이제 대부분 관계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뭐 학계에서 그냥 아무 갯벌이나 갔다가 이제 어떤 씨만 식재만 하면은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을 이해도를 높이고 공부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사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좀 높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좀 얘기가 나왔는지. 네, 이 갯벌의 식생을 조성하는 것이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갯벌의 식생이 하는 부분들은 갯벌의 그 높이가 네. 좀 충분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전체 그 갯벌 그 물이 이제 이제 썰물과 밀물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이 식물이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5에서 10% 정도 미만일 정도로 네. 좀 갯벌의 표고가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갯벌의 그 높이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갯벌을 식재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식물들이 다 짠물이기 때문에 다 말라 죽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해수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갯벌의 높이를 좀 충분히 높여 있는 그런 토공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것을 단순하게 포크레인으로 가서 모래를 들어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식재를 하는 그런 단기간의 작업이 아닌 이것이 이제 이 모래가 자연적으로 갯벌에 포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목책을 박는다든지 해서 네. 자연적으로 갯벌의 높이가 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잘 다져진 상태에서 갯벌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갯벌의 환경을 식생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적당히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이제 순차적으로 갯벌 식생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네. 사실은 유럽이나 다양한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갯벌에 이제 식생을 조성하기 전에 그곳은 주로 이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자연재해를 네. 막기 위해서 네. 주로 이제 이런 침식을 막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곳들도 네, 이런 그 식재를 하기 전에 그 갯벌에 이제 육지화를 하는 거죠. 그런 토공 그 모래가 네. 충분히 이제 쌓이도록 기간을 이제 충분히 기다려 주는 겁니다. 최소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린다고 보는데 네네.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둔 다음에 식생을 조성을 해야 분명히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민들이나 각 네.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네. 이런 적지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의 갯벌이 이제 어업적으로 많이 이제 거기서 어떤 뭐 바지락을 잡는다든지 네. 어업권이 주로 없는 그런 이용률이 좀 낮은 그런 갯벌들을 위주로 좀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지 이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염생 식물이지만 또 이 식생 적합지를 잘 분석하고 또 이제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또 잘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렇게 좀 갯벌 생태복원 사업을 잘 추진하면 네. 어떤 효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탄소 중립이라는 네. 목적하에 갯벌 식생을 조성해서 네네. 이것을 이제 뭐 탄소 감축량을 확보하겠다. 이 목표로 이 사업을 단순하게 추진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비용 대비 효과랄까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질 수가 네네. 있어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것을 조성을 해서 바닷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파랑이라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자연재해 저감의 효과가 네.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가는 영종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네. 양쪽으로 굉장히 광활한 갯벌이 있고 울긋불긋 붉은 갯벌을 혹시 보신 기억이 네네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들이 칠면초라고 하는 아주 갯벌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붉은색 식물들인데요. 네. 굉장히 그런 그 갯벌에 자라는 식물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 효과라든지 또 그 밑에 또 개라든지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글바글 그것들 네네. 식물 자체가 또 먹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포를 하는데 그런 그 생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안 침식 방지 목적뿐만 아니라 네. 경관 자원 또 경관이 확보가 되면 또 관광지로서 또 이렇게 또 조성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감축량, 탄소 흡수량 네. 증대 효과까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가로림만은 사실 국가해양정원 조성 네. 사업이 또 지금 추진이 되면서 좀 충남도랑 지자체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가로림만 국가 이제 해양정원 네. 조성 사업이 한 5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최종 이제 기재부에 이제 예타 이제 승인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이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런 대표적인 그 생태 관광 경관 보전 생태 그 보호 지역이기 네. 때문에 이런 가로림만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중간에 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좀 컨셉의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권역별로 특성화된 운하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네. 또 지역 맞춤형 이제 SOC 기반 시설들을 이제 확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촌 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네. 물론 이제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여기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네, 아주 편하게 네, 관광을 이 각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으면서 또 여기다가 단시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닌 며칠씩 머무르면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선진국형 그런 관광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뭐 정주 여건 확보와 함께 또 접근성이 좀 불편해요. 가로림만이 아직까지.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접근성을 개선을 하는 이런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또 서산 당진의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갯벌 생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우리 지금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살짝 말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서 우리 충남의 갯벌이 인정을 받았다는, 이 생태적 가치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도 충남도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앞선 나가는 이 해양 신산업을 주도하는 앞서 나가는 지자체로도 또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국제적으로 행정부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유엔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이 해양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네.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네. 작년에 장보고상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이런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적극적인 이제 우리 도민의 또 시민들의 또 참여와 네. 관심이 있어야만이 이런 지속적인 우리의 바다 깨끗한 갯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충남의 바다 갯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의 갯벌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주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